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기업 서클이라는 기업을 저희가 가장 많이 최근에는 매수하고 있고요. 네. 또 그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유통을 하고 있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기업들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쵸. 있고, 네. 원래 이들은 비트마인은 암호화폐 채굴 기업이었고요. 네. 6월 달에 우린 이더리움을 회사의 주요 재무 자산으로 채택하는 DAT 기업이 될 거야 라고 공표했습니다. 상당히 밋밋했던 주가가 네. 이 선언을 하고 이전 주가에 비해선 확연히 높게 형성되어 그쵸. 있죠. 다만 이더리움은 좀 더 목표치가 높습니다. 이더리움 유통량의 5%를 확보하겠다. 이더리움을 한 달 정도 만에 100만 개 정도 샀습니다. 100만 개. 이 사면서 이더리움 가격을 올릴 텐데 음. 비트마인은 돈이 어디서 나서 이걸 계속 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자금 조달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자전순환. 맞습니다. 아 그거 그게 그러니까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그거 잘못하다가 그냥 무너지지 않나?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죠. 네. 그럼 가장 최악은 이들이 보유한 이더리움을 판매하게 될 때가 최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서클이랑 코인베이스 대비해서는 사실 이런 회사들은 좀 더 위험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빠지고 내 계좌에 수익이 좀 줄고 마이너스가 생기면 당연히 기분 안 좋으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아침에 이거 코인 계좌 한번 열고 미국 주식 계좌 한번 열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웃어야죠. 그래서 이런 빌베리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웃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밀리면 사자. 밀사의 아이콘 오늘 빈센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밀리니까 불안하거든요. 불안하죠. 그리고 이게 좀 살짝 오르다가 밀리면은 괜찮은데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 이게 사상 최고치가 경신하는 그 와중에 밀렸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해요. 이 밀림이 끝이 아니고 시작인가? 뭐 이런 우려감이 있죠. 그러니까 하락의 시장인가? 이게 네. 하락이 언제까지지? 뭐야 지금 불안한데? 이런 네.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런 와중에 과연 오늘 하루에 하는 어떤 문장을 가지고 오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엄청- 보여주시죠. 엄청 부담스럽네요. 네. 오늘의 멘트는 네. 잭슨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잭슨홀.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밀렸을까요? 라고 보면 우리의 불안감을 건드리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네. 보면 올해 잭슨홀은 소문난 잔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여기에 사실 소문난 잔치는 막상 이벤트의 뚜껑을 열고 났더니 별반 없더라, 먹을 게 없더라 라는 것에 방점이 있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소문난, 지금 소문나고 있습니다. 안 좋대. 잭슨홀 매파적이래. 잭슨홀 잘못하다가는 큰 리스크 요인이래. 네. 라는 소문이 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잭슨홀을 앞두고서요. 또 실제로 한국 시각 기준으로 이번 주 금요일 밤에는 네.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죠. 그래서 맞아요. 이러한 불안한 심리가 지금 상당히 가격에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잭슨홀 여전히 뭐 불안합니다. 하지만 저의 뭐 여러 가지 분석에 따르면 그러니까 잭슨홀은 늘 주가 지수에는 부침이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긍정적이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네. 소문난 잔치인 잭슨홀 지금은 소문이 팽배하게 스프레드 아웃되는 시기다라는 점을 염두하면서 고려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보자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잭슨홀은 이미 좀 부정적인 스탠스의 파월 의장의 발언이 그러니까 시장이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타날 것이다. 인데 변동성이 부디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는 그 변동성 지금 한 2년 정도 겪으니까 네. 이번에 또 얼마나 클까 싶어가지고 미리 지금 오늘 수요일장 뭐 목요일장 파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부디 과거 작년과 재작년 같은 모습은 아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는요. 제가 이제 앞에 오프닝에서 내일 모시는 테슬라 관련한 부분을 저희가 광고로 말씀드렸는데 아니고요. 여러분들 더 궁금해하시는 요새 서클, 비트마인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으시고 관련한 뭐 거래소나 관련 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기 위해서 네. 이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도 매우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도 한번 살짝 사봤어요. 어떤 걸? 서클. 서클, 한번 가보자 나도.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아직 못 사고 무서워가지고 한번 나도 네. 우리 서학개인 분들이 사는데 나도 네. 한번 느낌을 한번 맛볼까? 네. 아우 지금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증권 기업분석실 이준호 선임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깨가 되게 무거우시겠어요? 많이 무겁습니다. 예, 하락을 하고 있는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러 나왔고 지금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핫한 종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시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 아는데 그래도 면면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가상화폐에 관련한 기업들, 그러니까 그 관련한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산다라는 그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선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아마 저희가 방금 계속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기업 서클이라는 기업을 저희가 가장 많이 최근에는 매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유통을 하고 있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기업들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쵸. 있고 네. 또 가장 최근에는 이더리움이 가격이 아무래도 굉장히 좋았다 보니까 네. 이를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는 비트마인이라든지 뭐 작게는 샤프링크 게이밍이라든지 네. 이런 기업까지 저희가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서클 인터넷을 지난 6월부터 8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5번째로 많이 샀네요. 지금 ETF 관련해서 빼고 테슬라가 종목 개별 종목으로는 1등이고 서클이 2등. 1등이 테슬라 2배 아, 그렇죠. ETF 기준으로는 테슬라 맞습니다. 2배짜리. 종목으로 보면 저희가 6월 1일로 본 이유는 사실 저희가 6월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지니어스 액트라든지 그리고 서클 상장도 6월 5일이었다 보니까 6월 1일부터 시기열을 뽑아봤는데 사실 네. 이걸 순매수로 보면 조금 더 관심도가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1위가 서클이고요. 그러네요. 2위가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비트마인이고 와. 3위가 코인베이스. 코인 거래소를 가지고 있고 서클과 함께 유통을 하고 있는 코인베이스다. 그러니까 사실 서학개미들의 트렌드가 맞습니다. 빅테크에서 크립토로 완전히 와, 바뀌었다라는 것을 저 세 의미하는 종목이 건데. 1, 2, 3이라고요? 네. 그리고 13위도 샤프링크 이것도 아, 이더리움 매수하는 그쵸. 기업이고요. 14위가 14위도. 로빈후드. 네.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들이 주식만 사지 않아요. 코인도 같이 사요. 아, 이 분들이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쵸, 그럴 그쵸. 교집합이 높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면 잘못 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꽤 물론 이제 오랜 기간 투자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최근에 이제 막 사기 시작한 분들은 사실 지금 변동성이 꽤 큰 그런 구간이죠. 맞습니다. 굉장히 큰 구간이고요. 새벽에 자꾸 깨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이면 새벽 조금 더 3시부터 깼어요. 그래서 원래 3시부터 깨지 않아요? 4시쯤 일어나는데 4시? 예, 그러니까요. 3시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해온 이유도 네. 그럴수록 저희가 이 기업들이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쵸. 향후에 어떤 포인트들이 다시금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지를 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엄청나게 사실 급등을 했어요. 서클이 상장하자마자 몇백 % 오르고 코인베이스도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이들 기업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진 거는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일단 사실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건 아무래도 6월 말 그리고 7월 중순까지였죠. 네. 크립토 위크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랬는데 사실 서클이랑 코인베이스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 준비했지만 공생관계이고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실적이 사실 나왔죠. 그러니까 일종의 중간 성적표가 나온 건데 네. 사실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사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헤게모니가 찾아오는 과정이 있는데 기대만큼 발행량이 빠르게 늘고 있진 않다라는 것도 잠시 시차를 두고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컸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제 이 코인 관련된 그런 수익원들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얘기죠. 이제 궁금한 건, 자 그래서 뭐 조정이 올 것 같다는 얘기는 꽤 있었죠. 근데 어저께 팔란티어 보세요. 이렇게 큰 조정이 있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뭐 시작부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네. 많이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좀 불안불안한 면이 있다. 어떤 뷰를 컨비션 있게 줘야 될까요? 저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6월달, 7월달에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과 뭐 크립토에 대해서 강한 관심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제도화되면서 뒤에 나오겠지만 특히 뭐 가상화폐 3법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보다 빨리 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집약해서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최근에도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B2B라든지 B2C로 다가오려는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의 기대보다는 시차를 두고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진통을 겪을 수 있다. 다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서학개미들이 단타를 치신다는 느낌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이런 종목이에요? 네, 맞아요. 오. 왜냐하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하고 그러니까 크립토 자산하고 좀 다른 게 네. 이런 주식들은 사실 헤게모니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중장기적으로 그래 이런 시대가 올 거야. 이런 시대가 온다면 이런 종목들이 향후 중심에 설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아가자라는 취지로 많이 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단 방향성은 섰는지 아니면 그래도 이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릴 것 같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약간의 조정을 해야 된다.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미래 헤게모니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크립토 생태계에 대한 포트폴리오 하나 정도는 가져가는 게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걸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결국에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에 열광했던 이유는 이게 정말 기존의 결제망을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인데, 혹은 코인베이스가 이걸 정말 유통시킬 거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의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계속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시간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급락 뒤에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그 구간에서는 조금씩 비중을 그래도 가지고 가도 괜찮다라는 관점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지만 네. 결국에 제가 뒤에 준비한 두 가지 포인트가 단기적으로 혹은 연내에 좀 더 가시화된다면 한 번 더 모멘텀을 줄 수 있는 포인트를 가져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인되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다들 기분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요? 어떤 모멘텀이 있는 것이죠? 그럼 바로 리뷰를 넘어가서 제가 두 가지 모멘텀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한번 빅테크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네.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유 자체는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크립토에 많이 쓰였잖아요. 네. 90% 이상 크립토 거래에 쓰였는데 이제 이게 결국에 제도화가 되면서 3법으로 들어오면서 실물 경제로 들어와야 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실물로 가장 빠르게 우리에게 상용화시킬 수 있는 기업들은 사실 저는 빅테크라고 말하는 거고요. 네. 빅테크들이 이걸 채택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유는 사실 2019년에 리브라라는 메타의 프로젝트가 당시는 페이스북이었죠. 네. 스테이블 코인과 같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규제 때문에 막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들의 글로벌 매출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이들이 이걸 사용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걸 협상권을 가지고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 안 쓸래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제 상황이 유통되는 건 빨라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지니어스 액트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언제 통과될 것 같으세요? 이거 제가 보니까 트럼프의 서명 이후에 관련 기관들의 전부 다 허가와 용의가 승인을 받고 빨라야 2026년 중반 이후에요. 아직 멀었네요. 네. 그래서 실제 물론 지니어스 액트라는 게 지금 서명이 되면 이전보다 스테이블 코인이 규제 산업에 위에 올라오는 건 맞지만 실제 이게 통용되고 뭔가 실제로 네, 의미 있을 만큼 하려면 꽤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내년 말이나 돼서요. 네. 그럼 이런 시점에서의 이 가격과 가치의 간극 있잖아요. 이거를 말씀 주셨던 것처럼 모멘텀이 계속해서 붙는다면 지금 모아가는 게 맞는 거지 아니면 그때 가서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 6개월 뒤에 아니면 1년 뒤에 쳐다봐야 되는 건지 그게 계속 헛갈리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지니어스 액트가 주는 의미는 일종의 공인을 해주는 것이지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발생시킨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와 별개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미 이 방향성이 잡힌 이상 굳이 그것의 실제 적용을 기다리기보다는 그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을 보고 접근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26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입니다. 그 실적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번 서클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이게 워낙에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좀 조정받으니까 이거 실적까지 안 좋으면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실적 괜찮았어요. 맞습니다. 코인베이스도 뭐 일부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괜찮았고요. 맞습니다. 네, 실적 좀 알려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컨센서스보다는 나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적 당일에는 조금 올랐었습니다. 네. 실제 주가는 그 이후에 유상증자랑 락업제 해제 우려가 발생하면서 빠졌고요. 그러니까 이 유상증자가 약간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약간 트리거가 됐을 수도 네. 있죠. 근데 그러면 저희는 사실 컨센서스보다 높아서 괜찮았다. 혹은 유증 때문에 빠졌다.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좀 컨퍼런스 콜을 뜯어본다면 네. 사실 유통량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배 이상 늘었는데 서클의 매출은 2배 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평균 이자율이 하락이기 때문이고요.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인하가 진행된다면 사실 서클의 수익성은 이 발행 증가량 대비는 조금씩 계속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서클이 실적 발표 때 새롭게 말한 게 사실 CPN이라는 이 네트워크는 새롭게 말한 건 아니고요. 이 레이어 1 블록체인 아크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레이어 1 블록체인 아크.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건 뒤에 이더리움과도 좀 연결된 내용인데요. 사실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받을 때, 특히 온체인으로 주고받을 때 이더리움이 거의 메인 플랫폼이 될 것이다는 사실 통용된 이야기인데, 이걸 서클은 조금 더 기관들이랑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전용으로 할 때 이 은행들이 우리가 큰 금액을 주고받을 때 네. 이더리움을 사야 되는 걸 리스크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가스비를 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아크 위에서 서클을 USDC를 주고받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가스비는 USDC로 내는 네트워크다라는 걸 새롭게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럼 이 시장을 바라봤을 때 서클이 그리는 그림은 각국의 은행들이 크로스버더로 송금을 할 때 이더리움 체인이 아니라 아크 체인, 우리가 제공하는 USDC 전용 체인 위에서 주고받아라. 그렇게 하면 이 규제 환경, 그러니까 은행들이 일단 하게 되니까 은행들도 채택하지 않을 이유는 사실 없어질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은행들과 함께 이 우리의 체인 위에서 하면 조금 더 리스크를 줄여줄 거야. 그리고 여기서 향후 수익화도 할 수 있을 테니까 이건 서클의 추가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겠죠. 네. 서클이 꿈꾸는 이 구조에 대한 미래의 현실화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시간이 필요할 예,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지금 투자하셔서 근데 손실 보고 사실 계신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파트너십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 게, 사실 지난주에 하나금융과 MOU를 맺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4대 금융지주가 맞습니다. 전부 다 서클하고 한국의 금융지주가 MOU 맺고 있어요. 하나랑 했다고. 하나도 그렇고 4대 금융지주 다 KB도 오. 그렇고 우리도 협상을 하고 그렇고.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거 보면서 서클이 뭔가 진짜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나라고 했는데 바로 이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클은 원래 저희가 사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이들이 은행을 다 배제하고 우리만 할 거야라는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확실히 서클은 좀 더 규제 친화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 금융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너희 글로벌 송금할 때 내는 수수료만 이걸로 좀 우회해라는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뭔가 미래 청사진을 보면은 그래 뭐 이대로만 된다라고 한다면 미리 좀 기대를 하면서 투자할 수 있지로 볼 수 있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제 장기적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그 몇백 %,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드실 거란 말이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네. 아,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이 되는데, 코인베이스도 그럼 한번 내용 짚어볼까요? 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전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전 우려해야 될 걸 좀 가져오긴 했습니다. 뭐냐면 사실 코인베이스도 실적은 조금 안 좋고 하락했고 전환사채 나오면서 또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코인베이스의 이 구독 및 서비스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 스테이블 코인 매출도 있고 이외의 수익들이 많아요. 네. 사실 이 부분들이 늘어나는 과정인데 아직까지 거래 수수료가 실적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코인베이스 실적이 미스난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작년보다 코인의 가치는 높아졌지만 네. 실제 거래량은 좀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매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저희는 사실 코인베이스의 신사업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투자를 집행할 텐데 실제는 거래소의 실적 때문에 미스가 나면서 주가는 단기 조정들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매출 비중이랑 2분기, 3분기 비율을 좀 뜯어봤거든요. 근데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USDC로 실제로 누가 돈을 벌었냐 하면 코인베이스가 벌긴 했습니다. 네. 이게 의미하는 건 사실 거래소 코인베이스 본연의 이 실적의 노출도가 거의 크립토 시장의 경기와 비슷한 연동된다라는 가치가죠. 거잖아요. 이게 투자 입장에서 되게 불안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크립토 시장의 전망이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커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차라리 탄탄한 수수료를 어느 정도 뒷받침돼 있고 이건 디폴트로 잘 변하지 않고 그 위에 구독 및 서비스 수익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또 다른 수익원이다라고 하면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 수익원이었던 이 수수료 자체도 흔들흔들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자칫 얘기하면 들어가는 타이밍에 따라서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한 사람은 쪽박을 찬다. 이렇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우려감이 있을 때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그런 우려하면 드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 코인베이스의 실적이 미슬릴지는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코인 경기와 연동된다라는 건 맞는데 사실 이 크립토 기반의 기업들 투자할 때는 우선은 코인 경기는 점진적으로 우상해야 한다는 전제가 동반되어야 되는 투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사실 그건 저도 마지막에 결론에 나오는 부분인데 우선 지금은 서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클도 사실은 이건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크립토 가격과 관련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90% 이상은 크립토 거래에 쓰이니까 크립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스테이블 코인 기업도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건 현재 구조에서는 불가피합니다. 네. 네.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완전 이거 레버리지 투자였네요. 코인 산 사람이 그 코인과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또 기업을 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크립토 자산, 즉 코인이 내려가면 다 같이 내려가고 올라가면 다 같이 다 같이 올 수 올라가는 있습니다. 해지가 안 돼 있구나. 이게 과거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 가운데서는 스트래티지 이야기를 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비트코인보다 스트래티지 주가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그들은 비트코인을 모은 거밖에 없는데 뭐 기업의 펀더멘털이 더 좋아진다거나 이런 게 없는 과정에서 네. 그냥 주가가 올랐는데 과연 이 코인베이스와 서클 그리고 최근에 비트마인을 산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 사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관련해서 연관이 있으니까 그냥 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라갈 그냥 단기적인 종목을 사야겠어라는 그런 관점에 사셨는데 저는 단기적인 관점이 더 클 것 같아가지고 그럴 가능성 크죠. 왜냐하면 워낙 예. 시세가 분출했었기 맞아요. 때문에 빨리 뭔가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서둘러서 포트폴리오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비트마인을 최근에 진짜 많이 이거를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사실 이제 우려 반, 예, 기대 반 저는 좀 이렇게 바라보고는 있는데 그 얘기를 먼저 좀 네. 해주실까요? 우선 비트마인은 저도 이번에 사실 상당히 좀 놀란 부분이 네. 제가 어제까지 아까 보였던 자료 보면 순매수 결제액이 저희가 3.5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개인분들이. 근데 비트마인 시총이 어제 이제 10% 급락하면서 86억 달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수치만으로 비교하면 국내가 거의 5% 이상 들고 5% 정도 들고 있게 되는 건데 되게 많이 그렇죠.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제가 자료를 준비할 때는 사실 100억 달러였어서 3.5%였는데 지금은 10% 내려왔으니까 네. 그만큼 관심도가 높은데 그러면 최근에 좀 배경을 봐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장표는 비트마인이랑 샤프링크 게이밍을 좀 준비해 왔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결국에 전환을 했어요. 원래 이들은 비트마인은 암호화폐 채굴 기업이었고요. 네. 샤프링크는 말 그대로 게이밍이니까 베팅 게임이라든지 아이게이밍 이게 온라인 카지노입니다. 그런 걸 영위하던 기업인데 둘 다 6월 달에 우린 이더리움을 회사의 주요 재무 자산으로 채택하는 DAT 기업이 될 거야라고 공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밋밋했던 주가가 네. 이 선언을 하고 실제 할당을 했을 때 최고점을 찍고 내려온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고 사실 내려왔다고 하지만 이전 주가에 비해선 확연히 높게 형성되어 그쵸. 있죠. 그러면 저희가 방금 말씀해주신 스트래티지를 사실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스트래티지가 2020년에 사실 여기도 이제 마이크 셀러 의장이 하고 있지만 원래는 B2B 솔루션 기업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20년에 갑자기 좀 빠르졌죠. 대규모 매입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현재 비트코인을 63만 개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사실 저희는 이걸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되게 금융공학적인 기업인데 이유는 금융공학적이라고요? 네, 이유는 뭐냐면 비트코인 자산을 처음에 일단 보유합니다. 네.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잉여금으로 우선 샀습니다. 네. 근데 이 코인을 사고 보니까 시장이 코인의 가치보다 조금 더 프리미엄을 시가총액에 얹어주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미국 시장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본시장에 대한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환사채라든지 회사채라든지 미국은 또 애터마켓이라고 해서 계획을 미리 공표하면 시장에 계속해서 시장가로 자신들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금 조달을 하기에 유익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속해서 발행을 했고 그걸로 또 비트코인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비트코인 자산을 산다. 그걸로 시가총액이 오른다. 그 시가총액을 바탕으로 자금 조달을 한다. 또 비트코인을 산다. 라는 것 때문에 이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보유 현황이 급격하게 늘면서 시가총액도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을 유지했고요. 네. 이걸 멀티플로 보면 이걸 실제로 스트래티지 홈페이지에서도 멀티플을 제공하거든요. 이렇게 매집 직후 8배까지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보유한 가치 대비 8배 이상을 시가총액을 잃었고요. 네.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하락했던 장세에서도 1.3에서 1.5배의 프리미엄은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0.3, 0.5 이 배수는 당연히 미국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프리미엄이고요. 최근에는 1.6배 수준이고, 그리고 이 셀러는 말하는 게 우리가 MPB 멀티플 2.5 이상에서는 한 번 더 자금 조달을 해서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수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금 조달을 하면 희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희석한 걸 또 비트코인 자산을 채워서 시가총액 부양하는 거죠. 사실 이게 미국에만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일본에도 있습니다.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가 일본에도 있고요. 일본에서도 MMPB 한 1.9배 정도 유지하면서 비슷한 형태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들, 비트마인은 우린 저걸 이더리움으로 하겠다 네. 라고 선언한 거고요. 왜 이더리움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승작 독식 구조가 될 수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회사가 여러 개 있다고 한다면 사실 스트래티지를 살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이미 기업이 63만 개라는 확보를 수량을 확보했으니까요. 네. 선점 효과를 놓쳤다. 놓쳤죠. 심지어 4년이나 놓쳤, 5년이나 놓쳤으니까요. 그러니까 비트마인은 우리가 이더리움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샤프링크랑 겹친 거죠. 다만 이더리움은 좀 더 목표치가 높습니다. 이더리움 유통량의 5%를 확보하겠다. 5%라 하면 사실 여기 나와 있지만 약 $250 현재 가치로는 규모거든요. 근데 무서운 게 이더리움을 한 달 정도 만에 100만 개 정도 샀습니다. 100만 개. 그래서 이 한 달 100만 개. 사이에 엄청 이더리움이 폭등을 그러니까요. 했죠. 폭등을 사실 일종의 수급 역할을 한 것이죠. 네, 네. 지금 한 0.8% 정도 될 텐데 약 한 $50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현재 지금 $86억 좀 내려왔겠죠. MMP도 좀 내려왔으면 한 1.8배 수준 될 겁니다. 비슷한 방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들의 실적 발표 자료에도 아예 스트래티지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업을 따라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스트래티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어라는 걸 대대적으로 IR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 1% 샀으니까 4%를 더 매집하겠다라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계획치를 최근 올렸거든요. 이 네. 증액의 이유는 아마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 때문이었을 거고 조금 더 매집해서 이더리움을 최소 30조는 사겠다라는 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면서 이더리움 가격을 올릴 텐데 네. 비트마인은 돈이 어디서 나서 이걸 계속 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자금 조달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자전순환. 맞습니다. 아 그거 그게 그러니까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그거 잘못하다가 그냥 무너지지 않나? 혹시라도 이 맞습니다. 가상자산이 시장이 폭락을 하게 된다라거나 그러니까요. 뭐 한다면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죠. 네. 갑자기 이제 결론으로 바로 가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스트래티지도 마찬가지고 비트마인도 그렇고 네. 주요 재무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장기적 우상향을 전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완벽해 보이는 로직은 사실 이 주요 자산이 적어도 플랫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우상향한다면 더 최고고요. 다만 이게 급격히 급락하거나 혹은 점진적으로 우하향 과정을 계속해서 거친다면 그 플라잉 휠이 역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겠죠. 이더리움의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럼 주가는 하락할 것이고 자금 조달을 더 안 좋은 조건으로 할 수밖에 없고 사실 이들한테 자금 조달을 안 해주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는 이들이 이 전환사채라는 게 돌아왔을 때 갚을 현금이 없겠죠. 그럼 가장 최악은 이들이 보유한 이더리움을 판매하게 될 때가 최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이 이더리움의 목표치가 있는데 매수한다는 믿음이 사라질 때 그러면 사실 바로 이더리움 가격이 더 반응할 거예요. 기초자산이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주가는 더 하락할 거고 이들은 더 이더리움을 판매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깅이 역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나기 때문에 상당히 고위험이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서클이랑 코인베이스 대비해서는 사실 비트마인, 샤프링크 게이밍 이런 회사들은 좀 더 위험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강한 전망, 그러니까 반드시 오를 것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망 위에서 모래성을 지금 쌓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위태위태한데.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던 이더리움이던 그 자산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비트마인 많이 투자하시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이 나오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폭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트럼프의 입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괜히. 이더리움이 또 네. 트럼프의 그 장남인가요? 네. 그분이 나 이더리움 사고 있어 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도 거봐 내가 말했지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투자하고 한다라는 거는 이해가 안 물론 이제 이더리움을 매집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의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쨌든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그 모습처럼 비트마인이 다시 한번 그런 행보를 보일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사실 다시 투자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사실 저도 이 구조를 네. 설명드리는 게 독이 될지 이득이 될지는 아니요, 구조는 네, 정확히 알고 구조는 명확히 알아야죠.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예, 알고 다들 맞습니다. 투자하셨을 거예요. 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아침 시간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콜은 이런 구조사에서 어떠냐. 지금 조정을 좀 보고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멘트일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더리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고는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조정은 당연히 필연적이다라는 거고 실제로 어제 조정이 일부 반영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모닝 브리프 때도 말씀 주셨지만 뭐 잭슨홀 이후에는 조금 더 조정이 올 가능성이 사실 있고 혹은 이미 반영됐을 수도 있고 그 후에는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자체는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를 조금 더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더리움을 왜 주목하냐면 생태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의 50%가 이더리움 체인 위에 있다. 저희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거래량 40%도 사실 이더리움 체인 기반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이더리움에 대한 수급 자체가 사실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접근할 때 마치 아무런 이제 펀더가 없는 가상 자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네. 사실 비트코인이 ETF로 편입된 건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더리움도 사실 작년에 편입되었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더 많은 수급이 이더리움 ETF에 쏠리고 있죠.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가장 메인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러한 포인트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AI다 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쓰는 화폐랑 네. AI가 쓰는 화폐가 같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던져야 되는데요. AI가 쓰는 화폐.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쓰는 화폐는 전통적인 결제 방식을 따르는 화폐들인데 네. 네. 저희한테 친화적이죠. 근데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이전트가 우리의 것을 대신해 줄 때 그들한테도 친화적일까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이들은 실시간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API를 주고받고 소통하고 결제, 의사결정, 송금 다 해야 되는데 기존의 은행을 통해서 하는 화폐 시스템은 어쩌면 적합하지 않다. 네. 라는 거고 그걸 이더리움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 코인베이스 개발자들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생태계에서 온 체인으로 이제 우리는 주고받아야 되는데 네. 거기 가장 큰 수요가 이더리움 체인일 수 있다. 이더리움 설득력 사야겠는데? 아 너무 아니, 그러니까- 팔랑기 아니, 이러면 안 방금 돼. 나는 그게 완전히 꽂혔어. 그러니까 우리 AI 생태계. 휴먼이 사는 우리에게 익숙한 화폐가 AI 세상에서의 그들이 24시간 OTP 들어가는. 누를 수 없잖아요. 그치. OTP 그러니까 질문할 수 없으니까. 지문도 없고 근데 방금 되게 중요한 걸 말씀해 네. 주셨는데 방금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OTP 누를 수 없다. 전통 결제 방식은 저희가 항상 송금에 대한 의사결정을 사람이 신원 확인으로 해야 되는데 보안이 철저해야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이더리움 재단에서 만들었던 ERC3009라는 프로토콜이 네. 최초 주요 신원 결제를 하고 나서는 제3자가 토큰 전송을 계속해서 대신해 줄 수 있게 하는 프로토콜인데 이걸 활용해서 코인베이스가 5월 달에 X40이라는 프로토콜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게 애초에 에이전트를 타겟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들에게 일시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네. 그들이 사용자 대신해서 모든 송금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토콜. 그리고 실제로 GitHub에 이미 적용돼 있고 일부 기업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뭐라고 그런 권한을 주죠? 에이전트가 뭐라고?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어떤 존재이길래, 어떤 권위를 갖고 있길래, 어떤 신뢰성을 갖고 있길래 나의 이런
결제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 부여해야 되는 거죠. 에이전트는 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개인에 대한 완벽한 비서가 될 것이기 네. 때문에 네. 사실 인간이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 네. 완벽한 비서라는 건 사실 되게 무서운 개념이긴 합니다. 저에 대한 모든 개인화 정보 그러니까 그리고 권한을 다 줘야 온라인에 되죠. 나의 그런 미니미가 있는 맞습니다. 내 거를 모든 걸 다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아예 부여해 버리는. 그리고 이걸 B2C로 보면 사실 그런데 네. B2B로 좀 더 접근해야 되고요. B2B에서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지금도 직원들은 저희의 카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결제 권한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걸 에이전트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네. 그 에이전트가 24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어. 그럼 그때 온체인으로 송금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돌아간 판에서 온체인상에서 아니면 그 수수료 작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의 프리로 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맞습니다. 이더리움 생태계. 이더리움 말고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모아가는 기업들이 생기자 저희는 솔라나 모으겠습니다. 저희는 리플 모으겠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지금 우후죽순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거 괜찮은 거예요? 사실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은 네. 저희가 잘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래티지가 이미 이 시장을 보여줘 버렸고 그렇죠. 이 플라잉 효과를 이미 선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더리움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사용처가 있으니까. 네. 그럼 또 나올 수 있죠. 리플도 나올 수 있고 뭐 솔라나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메인 그래도 코인들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하는 것들은 사실은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그 이외에 또 우죽순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뭐 다른 도지를 코인을 하겠다. 도지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그렇게 된다면 방금 제가 막 말했던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펀더멘탈과 동반하는 투자는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크립토를 투자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용처의 게임이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보다 스트래티지가 그 같은 기간에 있어서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 과거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번에는 이제 그 주인공이 뭐 샤프링크가 됐든 비트마인이 됐든 이게 넘어오고 있고 또 서클과 코인베이스는 또 다른 얘기고 지금 보면은 시장 참여자분들이 네. 뭔가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낼 만한 시장을 너무나 염원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사실 뭐 우리가 QQQ, 나스닥, 기술주, 테크 이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하면은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다. 그리고 좀 상승률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서클 올라가는 것과 엔비디아 올라가는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점점 전체 이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와서 이제 살 것이 없어져서 이런 거를 사나?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왜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테마의 끝물, 뭐 시장의 끝물이 되면은 뭐 네. 어떤 종목들이 오른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미국도 약간 그런 게 있나? 근데 미국 실제 그 현지에서도 이런 종목들을 많이 사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서학개미가 우리 아니고. 세학기미 분들은 이런 걸 많이 네. 사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바와 네. 이 데이터를 보면 느끼겠지만 사실 저희가 좀 더 빠른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빠르다고요? 실제 미국에서의 환호보다 네. 서학개미 분들이 조금 더 빨리 투자에 집행하고 있고 조금 더 미래를 보고 하는 경향이 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왜냐면 미국의 자산운용사가 한국에 와서 상품 런칭하잖아요. 일단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 그 서클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 이제 서기의 분들이 워낙에 사실 2배짜리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런 그러니까요. 상품이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되긴 하는데 사실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뭐 그거를 리스크를 잘 이제 핸들링 하셔서 수익을 보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나도 해볼까 하면서 이제 무지성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데 미국에서 현지보다 우리가 빠르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오기석 대표랑 친분이 있었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진짜로 한국에서 성공하면 글로벌이 성공한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성공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고 네. 그게 수요처를 확인되면 이제 스프레드아웃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그래요? 붙은 것 같아요. 오. 워낙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르고 또 우리가 속도감과 민첩성이 좀 있는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공과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정말 맞는 말씀인 게 이게 다른 분야일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의 유튜브 쇼핑이라든지 혹은 GPT도 그렇고요. 국내가 유료 사용자라든지 실제 사용자가 훨씬 빠릅니다. 글로벌보다. 그래서 실제로 빅테크들도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를 테스트 베드로 많이 사용하고요. 네. 여기서 성공하면 실제로 경쟁력이 있다.
충분히 맞는 말씀이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왜냐면 한때 우리 그 외제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을 때 국내 최초 한국에서 새 제품 출시하고 이런 것들도 간간히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모델 우리나라 자체가. 소비나 투자나 어쨌든 모든 게 다 좀 빠르게 흡수하고 시장에 대한 밸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는 이유도 있나요? 혹시 뭐 아세요? 그러니까 워낙 그러니까 아직까지 음. 한국 그러면 왠지 IT에 좀 빠를 것 같고 아. 가장 패스트 팔로워가 좀 빠를 것 같고 근데 실제 서학개미들의 움직임도 보면 네. 서클 인터넷 상장하자마자 그 주에 바로 그냥 가장 먼저 탑3를 찍어버리니까 그렇죠. 그 당일에 엄청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초반에 그렇게 그러니까요. 투자하셨던 분들은 뭐 몇백 % 수익을 내셨을 테지만 그 후에 이제 뭐 200불 위에서 사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140달러까지 내려가 있어서 근데 또 오히려 140까지 내려왔어? 지금 그럼 매수 타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거라면은 저는 괜찮다.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단기적인 시세 차익만 노리고 투자를 한다? 네. 그러면 좀 고민을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컨빅션이 자신감이 있고 투자하신 네. 분들은 지금 별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먼 미래를 보고 중장기로 쌓아가니까. 네. 그런데 지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걸 알겠는데 이것 쪽이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네. 하지만 꽤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너무 빨랐나? 결국 타이밍 싸움에서 내가 너무 좀 일렀나? 그럼 지금 또 손절하면 내가 손절하면 또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전반적으로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도움을 좀 줘야 될까요? 우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6월, 7월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렸던 것도 그쵸. 맞고 광풍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건 인프라를 구하는 과정에 있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용처가 나올 겁니다. 사용처가 나온다면 이 장기적인 방향성에서는 분명히 이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서클, 비트마인, 코인베이스 뭐 이런 종목들을 최근에 엄청난 많은 우리 서학형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준호 선임님께서 네. 말씀을 하시기가 되게 어깨가 무겁고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목조목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또 한 번씩 나오셔서 이슈가 생기시면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리도록 열심히 할게요. 준비해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증권 기업분석실 이준호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자, 앙트러프러너십 컬리지 오늘 마감합니다. 지금 수강 신청 마감까지 이제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장 창업을 안 할 건데 뭐 나중에 들어도 되지 않을까 혹은 사업을 하는데 꼭 강의까지 들어야 할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분명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시지 못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번 기회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자, 하지만 이제 가장 알찬 라인업으로 저희가 일단 준비를 해뒀고요. 실전 창업가 10명. 일반적인 창업가가 아니라 성공한 그리고 그 성공의 그 폭이 굉장히 큰 분들 10분만 저희가 모셨고요. 단 한 번의 시즌 더는 없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순간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성과를 만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신청하시고 후회 없는 10주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시간이 없다. 네, 시간이 없어요. 24시간이 모자라. 자, 네,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여러분, 네. 시장 하락했는데 또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한번 다 같이 힘 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